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목달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김정훈 강사입니다. 평상시에 이제 저를 여러분들이 만나실 때는 보통 이제 강의 컨텐츠를 가지고 치열하게 막 정답과 오답을 가리는 연습 과정 속에서 저를 이제 학습 컨텐츠를 가지고 주로 만나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에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토익은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잘 치려면 내용도 잘 알아야 되지만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어떤 기술도 일정 부분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의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 녹여서 이제 수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강의량도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언급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번 기회에 파트별로 저희가 이제 공략의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이 강의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로서는 첫 시간이고요. 김태우 선생님이 Part 1부터 4까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을 것이고, 저는 이제 5부터 7까지를 하는데, 자, 오늘은 Part 5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는 대로 Part 5 공략 팁 되겠습니다. 어떤 팁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인데, 이 강의도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의하면서 강의자가 늘 하게 되는 고민은 뭐냐면요, 내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이 다 만족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강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고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강의의 대상부터 먼저 좀 선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말이죠, 여러분들 토익 시험을 여러 번 치러서 토익 시험을 치르는 방식의 최적화가 이미 돼 있거나 정확한 문제풀이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 듣고 효율을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지금 팁스 같은 경우에는 초급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급자분들은 귀 쫑긋하고 제 강의를 앞으로 이제 잘 들어보시면 좋은 연습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토, 목, 달 꼭 이루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좀 해볼까요? Part 5 같은 경우에는 단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 주고 공란을 하나 뚫어놓은 다음에 A, B, C, D의 선택지 중에 이제 정답을 찾는 건데, 뭐가 나와요? Part 5에? 그렇죠. Part 5는 결국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구조, 문법, 어휘 이렇게 짧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구조 및 어형의 유형, 그 다음에 어법의 유형, 그 다음에 어휘의 유형이 출제되는데, 보통 학생들 보면 이거를 구분을 짓지 않고 그냥 문제부터 막 읽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Because the equipment is very delicate. 그 장비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유형에 따라서는 해석이 필요 없는 그런 유형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 없는 유형을 방금처럼 장비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순간 뭐가 발생하는 거죠? 바로 시간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낭비가 최근에 토익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Part 7이 굉장히 길이가 늘어나고, 또 다중지문이라고 하죠. Double passages 혹은 triple passages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즉 다시 말해서 Part 7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 6는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잘만 하면 안 되고 시간을 줄여서 가장 효율적으로 단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유형이냐 문제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방식은 두 가지의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A, B, C, D 주어진 선택지의 품사와 어형을 먼저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세요. 품사와 어형이 만약에 지금처럼 다르면, care라고 하는 단어는 참고로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그래서 영어는 또한 이것도 문제인데요. 일관성 없이 어떤 단어들은 두 가지 이상의 품사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단어들은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decide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decide는 동사만 됩니다. 명사는 decision이라고 하는 명사형이 따로 있죠. 그런데 care는 동사와 명사가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이 본질적으로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품사 정리에 상당한 시간을 좀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튼 간에 그 정도가 좀 완성됐다라고 했을 때 품사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C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와 명사거든요. 그리고 FUL은 형용사니까 당연히 이제 형용사로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에 LY가 붙은 건 뭐라 그래요? 부사라고 하죠. 자, 그리고 care 앞에 to가 붙었어요. 이거는 care를 동사로 보면 부정사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care 앞에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다라고 하면 요거는 전치사의 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ABCD의 선택지는 지금 품사와 어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품사와 어형이 같지 않으면 그 유형이 바로 뭐예요? 구조 및 어형을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러면 해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전치사가 보이죠? with가? 근데 with 다음에 뭐가 붙어야 돼요?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동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운명이잖아요. 전치사는 단독으로 활동할 수 없고 반드시 명사를 동반해서 덩어리를 이뤄서 하나의 구로서 활동을 하는 아이니까 뒤는 명사가 필요하면 선택지 중에 명사는 누구예요? 예, C번에 care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because the equipment is very delicate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거죠. 해석을 하면서 쓰는 시간을 줄여서 자, 여러분들이 C번에다 정답을 갖다 바로 자, 찔러 넣으실 수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답만 맞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시간을 덜 쓰고 맞추느냐라고 하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Part 7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논점으로 돌아가면 자, 품사와 어형이 같은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품사와 어형이 다르면 이거는 구조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구조상 어떤 품사가 필요한지를 답으로 찾으시면 된다. 자,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말이죠.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우리?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짜잔! 똑같죠? 예, 일부러 제가 첫 번째 지금 드렸던 문제와 동일한 그런 문장을 가지고 유형을 바꿔봤어요. Because the equipment's blank, very delicate. 요거 지금 여기에 지금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에 지금 빈칸을 뚫어놓은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해석부터 덤비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제 유형부터 파악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 유형 파악하는 첫 번째 방식이 뭐라고 했나요? 자, 선택지의 품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같아요? 달라요? A번은 동사, B번도 동사, D번도 동사. 다만 been이라고 하는 아이는 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past participle, 과거분사라고 부르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품사가 똑같진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은 뭐다? 요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조 및 어형의 아이디어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because는 접속사기 때문에 이 아이에 뭐가 있어야 되죠?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것이 옳아요. equipment가 주어인데 뒤쪽에 동사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빈칸엔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예,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먼저 C번을 소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세 개가 다 동사예요. 이러면 품사가 똑같으니까 이건 뭐죠?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유형이 된다 이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동원하셔야 되는 아이디어는 동원에서는 참치만 나오는 게 아니죠. 이때 동원하셔야 되는 아이디어는 바로 자, 의미가 되겠습니다. A, B, C, D의 의미가 같으냐 다르냐죠. 만약에 A, B, C, D의 의미가 다르면 그것은 뭐예요? 어휘 유형입니다. 그런데 A, B, C, D의 의미가 똑같으면 어때요? 이것은 지금 어법의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유형을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해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쏠쏠한 팁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 어법 문제면 동사의 어법은 뭐예요? 자, 수태시제 아닙니까? 자, 동사 하나를 올바로 쓰려면 우리말에는 없지만 주어와 숫자를 일치시켜야 되는 기능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도 맞춰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가 시제까지도 보여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차례로 점검하면서 답을 내시면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어가 일단 the equipment, S가 안 붙었죠, 그렇죠? 자, equipment는 이제 나중에 토익을 오래 공부하시다 보면 셀 수 없는 명사로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이 강조되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건 뒤에 S가 붙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복수로 쓸 수는 없죠.
따라서 복수의 동사를 소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are가 맞을지 모르지만 숫자가 맞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be는 언제 쓰는 거예요? 에이, be는 김태희 씨 옆에 있을 때만 쓰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자, be는 명령문에 쓰는 거잖아요. be quiet. 혹은 조동사 뒤에 붙여 쓰는 거잖아요. 이 쓰임새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지금 그래서 be가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즉, 태와 시제는 따지지도 않았는데 어법의 무엇에서 수의 일치만 따졌더니 정답이 딱 보이더라. 해석은 했나요? 안 했나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정답은 D. 이렇게 쓰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 및 어형과 어법 문제는 필요한 경우에는 물론 해석도 하셔야겠지만 해석 없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정답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도 아주 많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조 및 어형과 어법 문제를 다룰 때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가능하면 해석 없이 정답을 내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자,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정답 확인 한번 해봐야죠. 역시 정답은 D번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두 가지의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자, 첫 번째로는 품사 및 어형을 따져보시고 두 번째로는 의미를 따져서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자, 유형을 구분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팁이었어요. 자, 간간히 보면 이제 학생들은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선생님, 제가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좀 달라서 오히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그런 단계에 있을 뿐이에요. 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면요. 분명히 훨씬 더 빠른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곧 아시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한 38만 명의 제 학생들로부터 받았던 피드백이에요.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성가시렵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단어를 보면 일단 얘는 품사가 뭐지? 이거부터 자꾸 생각하게 되는 좋은 공부 습관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 품사부터 자꾸 파악하게 되고 의미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 유형부터 먼저 파악을 하다 보니까 문제풀이가 예전보다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런 학생들의 그런 인사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없이 많은 학생들로부터의 경험치와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을 저는 한 20년 정도 했으니까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저도 서적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겸손하게 지금의 방식과 조금 다르더라도 반복 훈련을 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가시면요. 이런 유형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모두가 다 형용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지금 품사도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의미는 달라요. 그럼 이건 무슨 유형이에요? 이거야말로 이제 어휘 유형이라는 거죠. 어휘 유형은 어휘를 모르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어휘가 무슨 뜻인지를 일단 알아야 적절한 단어를 집어넣어서 정답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어휘 유형은 뭐가 필요하다? 번거롭더라도 해석을 통해서 문맥상 가장 적절한 어휘를 빈칸에 집어넣는다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A번의 capable, 가능한 그런 얘기죠. B번의 delicate, 이미 답은 다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예민하고 민감한 거예요. C번의 delicious, 맛있는 거죠. compulsive는 충동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집어넣는 게 제일 좋아요? 기계가 충동적이에요? 기계가 맛있어요? 기계가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기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should be handled, 다루어져야 된다. with care, 조심스러움을 동반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유형을 파악해서 풀이를 하셔야 정답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시간을 우리가 전략하는 경제적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첫 번째 팁은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정답부터 좀 골라보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최적화해서 문제풀이를 딱 하려고 딱 했는데 어휘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지 중에서 두 단어 이상을 몰라요. 혹은 세 개를 몰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문제 그대로 보세요. 지금 학생들 중에는 어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개를 다 아는 학생들은 당연히 잘 풀 수 있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겠네. 왜냐하면 C번과 A번은 중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많이 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오답을 A번과 C번을 지웠는데 B번이 답인지 D번이 답인지는 뜻을 모르니까 잘 못 쓰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오래 고민하셔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죠. 포기는 배추를 셀 때도 쓰는 그런 단위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포기하시고 패스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이것을 두 번째 공략 팁으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계속하죠. 그러니까 토익의 리딩은 실력도 문제지만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킹하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번호 101번 문제 풀고 101번 찾아가지고 마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킹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답안지 작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몰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한 문제씩 막 마킹을 하다 보면 문제 번호 찾아서 쓰고 번호 찾아서 쓰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몰아서 한꺼번에 5개씩 여러분들 뭐 B, B, C, A, D 이런 식으로 해서 마킹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단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시험장에 딱 들어가시면 이제 방송으로 계속 시험지에다가 무슨 표시를 하거나 낙서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방송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근데 그 부분은요, 저도 토익 시험을 매달 보니까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크게 여러분들이 진하게 낙서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살짝 표시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관님들이 전혀 그것은 터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체크마크 정도를 옆에다가 해놓으시면 나중에 몰아서 마킹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그 Part 5의 공략 팁스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제가 이제 지어 보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맨날 이제 실제로 영어의 컨텐츠를 가지고 정답이냐 오답이냐 왜 오답이냐 왜 정답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보통 이제 씨름을 많이 했는데 그때 강의를 하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는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푸는데 과연 최적화된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이나 잘 알고 있을까. 물론 저도 강의 중에 그런 것들을 일부 전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좀 부족함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자,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Part 5였으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Part 6의 공략 팁스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들. 제발.